이렇게 장기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금융기관 스트레스가 점진적으로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큐티 테이퍼링 시작하는 거고, 이건 달리 얘기하면은 현재 연준의 정책 금리가 높다는 거를 암시하는 겁니다. 즉 너무 높다는 의미는 그만큼 경제에 이대로 유지가 되면은 특히 금융기관의 신용 경색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QT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5월 연준 미팅 하고 발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간단한 분석과 어떤 채권 시장의 투자 시사점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연준 미팅을 오늘 발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지난 미팅 이후에 최근 한 두 달 정도인가요? 한 달 반 정도 시장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간단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건 어떤 거냐면은 시티은행의 이코노미 서프라이즈 지수입니다. 이코노미 서프라이즈 지수가 이게 여기 가운데 0인데 0보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파지티브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 숫자가 이게 감소할수록 네거티브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난 3월 달에 FMC 미팅이 3월 한 20일경에 이때 이루어졌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때 이제 연준 미팅이 지난 이후에 미국 매크로 데이터가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매크로 지표들이 계속 좀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3월 달 미팅 이후에 좀 전반적인 매크로 데이터가 악화됐는데요. 특히나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블룸버그 이코노미 서프라이즈 중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관련된 데이터가 계속 이제 그 서프라이 데이터가 좀 크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이게 커지고 있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여기 앞 슬라이드 있지만은 여기 이코노미 서프라이즈라는 의미는 뭐냐면 컨센서스보다 즉 시장의 전망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게 파지티브 서프라이즈고요. 시장의 예측치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게 네거티브 서프라이즈인데 지금 보면은 미국 블룸버그 이코노미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면 파지티브 서프라이즈 즉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그 지난 3월 달 이후에 3월 달 데이터까지는 양호했는데 이제 최근에 가면 갈수록 이제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있죠. 4월 달 데이터가 가면 갈수록 이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좀 시장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여기 빨간 색깔이 어떤 거냐? 여기 지난 3월 연준 미팅 이후에 빨간 색깔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이제 경제 성장 관련 데이터들의 서프라이즈 데이터인데 이거는 또 여기 요거를 오른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왼편을 보셔야 되는데 데이터가 계속 좀 감소를 하고 있죠. 즉 3월 달 이후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은 굉장히 시장 예상보다 더 세게 나오고 있었고, 성장률 관련된 지표들은 시장 예상보다 더 둔화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난 3월 달 이후에 좀 매크로 경제지는 좀 안 좋은 부정적 측면으로 계속 좀 전개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준 미팅에서 사람들이 기대한 건 어떤 거였냐면은, 이게 좀 혹시나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그 걱정이 좀 있었죠.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좀 그러니까 지난 3월 달 이후에 시장의 어떤 연준 금리나 예측은 또 어떻게 흘러간지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요. 요 파란 색깔은 금년도의 금리 인하 전망, 이고요. 좀 빨간 색깔은 내년도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전망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금년도와 내년도의 금리 인하
전망이 지난 3월 달 이후에 좀 감소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특히나 24년도 금년도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이 지난 3월 달 연준 미팅 할 때만 하더라도 0.8 정도 80bp 정도 금년에 인하를 할 거로 전망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 시장의 예측은 금년 그러니까 3월 달 미팅 끝나고 한 세 번 정도 0.25씩 세 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로 저는 예상했는데 그 이후에 각종 이제 이렇게 물가 데이터는 더 세게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후에 금년도 지금 현재 시장 전망은 요번에 이제 발표 나오기 직전에 시장 전망은 그냥 한 0.28이니까 그냥 저스트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요번 연준 미팅 전에 전반적으로 경제 데이터는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요. 물가는 더 올라가고 성장은 예상보다 좀 둔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 정도 금리 인하, 아니, 그 연초가 아니죠. 이번 3월 달에 금리 인하 전망, 세 번 정도 금리 인하 전망에서 최근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전망으로 굉장히 하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월 달에 5월, 3월 달 이후에 보시면은, 지금 요번 5월 달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거의 뭐 완벽하게보다도 그냥 거의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이미 그 5월 달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시장은 예측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전 영향이 없었고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5월 달에 금리 인하 전망이 50bp 정도, 즉,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5월 달까지 한 두 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3월 달, 5월 달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쭉 밀려서 5월 달에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결국 없었고 또 없을 거라고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되었었죠. 자, 이제 5월 달 금리 미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한번 보면은 이거는 이제 5월 달 연준의 발표문입니다. 발표문인데 여기 빨간 색깔들이 좀 신규로 좀 바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의 내용이 이제 보시면은 최근 몇 달 동안에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진행된 게 부족했다. 이런 내용과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6월 달부터 연준이 QT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그런 내용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딱히 큰 변화는 없었는데 좀 마이너한 거지만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채권 시장에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 간단하게 이제 5월달 연준 미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현재 정책 금리가 5.25에서 5.55%에 동결되어 있는데 이 타겟 레인지는 그대로 동결이 유지가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최근 몇 달 동안에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증거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들이 3월 달에는 없었는데 이번 달에 새로 이제 추가된 문장 내용이고요. 그리고 QT 테이퍼링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발표에서 언급이 됐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6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큐티 테이퍼링이 을 시작할 예정이고, 즉 이건 뭐냐면 현재 연준에서 매월 60빌리언 정도 국채를 어떻게 하죠? 국채를 시장에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QT죠. 그러니까 QT니까 시중에 60빌리언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이제 흡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달 60빌리언 정도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6월 달부터는 월간 매도량을 25빌리언으로 줄이겠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6월 달부터 QT가 아니죠. QT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매달 60빌리언 정도의 국채를 시장에 매도하는 거를 이제는
한 25빌리언 정도 매도하는 걸로 규모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채권 시장 시사점이 좀 어떤 건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신규 문장이 이제 그 2% 2% 물가 타겟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좀 추가적인 이제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물가 관련돼 있는 지표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적어도 한 두세 달 정도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큐티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연준의 큐티 테이퍼링 규모가 원래는 시장에서 예측한 거는 30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매달 30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즉 60에서 30빌리언으로 이제 규모를 축소할 거로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발표에는 이 예측보다 더 크게 보시면 35빌리언 정도 축소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기존의 60에서 25빌리언 줄으니까 요 차이만큼이 35빌리언이죠. 즉 이거는 시장에서 예측한 QT 테이퍼링, 즉 QT 이 규모의 감소 예상폭보다 더 많이 감소를 하게 된 겁니다. 즉 이거는 뭐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요 월 한 35빌리언 정도를 한 분기 한 석 달 합쳐보면 이게 105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QT라는 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 매월 60빌리언 정도를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니까 국채 시장에는 결국 이 정도의 어떤 신규 국채 공급을 하는 효과가 되는 걸 거, 매도세가 나오는 거니까요. 공급을 하는 효과인데 결국은 이렇게 매달 매도하는 규모가 35빌리언으로 그러니까 25빌리언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은 매달 35빌리언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거고, 결국 이게 석 달치를 합쳐보면은 105빌리언 정도 되는데, 즉, 한 분기 동안에 105빌리언 정도 규모의 시장에 공급되는 게 줄어드는 효과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규로 시장에 매도하는 규모가 105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한 분기에 105빌리언 정도, 물량 나올 게 줄어든다는 의미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국채 시장 입장에서는 굿뉴스가 되죠. 왜냐하면은 결국 국채 공급량이 이만큼 감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설령 수요가 일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채 공급 물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 입장에서는 QT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는 건 당연히 굿뉴스고 게다가 이게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큰 규모로 이 큐티 테이퍼링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 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에 그러니까 6월 달부터 큐티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전반적인 매크로 데이터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굉장히 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이렇게 큐티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이렇게 장기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스트레스, 즉 금융기관 스트레스가 점진적으로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준이 이렇게 큐티 테이퍼링 시작하는 거고, 이건 달리 얘기하면은, 현재 연준의 정책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를 암시하는 겁니다. 즉, 너무 높다는 의미는 그만큼 경제에 이대로 유지가 되면은, 결국 경제에, 특히 금융기관의 신용 경색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QT 테이퍼링을 통해서, 어, 이게 약간은, 금융 시스템에 어떤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의 의미는
연준이 현재 연준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를 암묵적으로 암시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